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많이 오르더니 오늘도 상당히 상승폭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연 이틀 상승을 했고 지난주 목요일날 뭐 약간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더니 뭐 이내 급등을 좀 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강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증명하는 게 뭐냐. 지수가 조금 밀려도 저는 일정 부분 그래도 조정이 약간 조금 나오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코스닥 조정은 거의 단봉으로 그것도 장중 조정으로만 그치면서 그냥 마감이 되고 지수가 연속적인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닥이 대충 한 756, 7포인트에서 일단 뭐 좀 쉬어가는 구간을 좀 볼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냥 일단은 지난 8월달, 9월달에 박스권 상단을 지금 테스트하러 가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은 강한 건 맞다 라는 거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계속 어찌됐든 종목을 뭐 잡을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웬만해서는 지금 막 크게 손실 보고 그러지는 않은 시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뭐 이러한 모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주는 수익일 수도 있겠죠. 또한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장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막 또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신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투자자들에게는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점점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 정도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시장을 리드했던 종목군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수많은 로봇 기업들 뭐 그중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NM이나 이미 굉장히 많은 상승의 폭을 구사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오늘 장중 8만원을 넘겼었는데 이 36,000원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동이 3만 얼마 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35,000원 뭐 이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만원이 가게 되면 이런 대형주가 200%를 두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이 가격적 저항에 지금 부딪혀 있는 모습이고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까지 보면은 장대 양봉 그 다음에 3일 그 상방 조정 그리고 또 장대 양봉입니다. 내일은 웬만하면은 조정 구간이 나오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선도주들이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지금 화려하게 후발 종목군들에 의한 종목 상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매일같이 종목을 찾아내는 거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 유동성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종목군들이 장중 눌림도 잘 나올 것이고 또 신고가를 치고 업종의 대표주자 같은 경우에는 3일선, 5일선 뭐 급등주의 경우요. 그 다음에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면 11선에서는 웬만하면은 반등을 해주고 죽더라도 죽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뭐 카페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기술 신기술 섹터 강한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 이틀 지금 상승을 좀 했죠. TLB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하다라는 것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추세를 만들었다, 그러면 강한 종목이 빠지더라도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관점을 잡고 잘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그룹주 여전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은 대장주로 시장을 가드 캐리 하면서 좀 올라오는데요. 조선은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일부 포착이 되고 하나 비전이 만에 하나 돌파가 나올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 상승을 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뭐 현물에서는 하나 비전이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면 관심을 가질 것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 급등을 하면 그 이후에는 60만원 근처에서는 숏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그냥 매일같이 올라오면 숏 때리고 롱숏 전략으로 그냥 계속 트레이딩 잘 하고 있고요. 자,
지수는 저항권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지도 문제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수많은 제약바이오들이 일단은 고점 구간, 즉 지난번 고점까지 올라온 종목이 꽤 있습니다. 보르노이도 상단에 위치해 있고, 알테오젠도 꺾이기 일보 직전이었던 40만원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그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과연 그때처럼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 싸움인데, 수급이 붙어주면은 가는 거고, 아니면 저는 그 이상은 못 갈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요. 자, 오늘은 정말로 시장이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졌어요.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테마 쪽도 마찬가지죠. 거의 그냥 종목 장세였습니다. 각 파트의 1등만 지금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선별해 놓고 매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뭐 지수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지수가 상승을 했고, 오늘은 그나마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지수와 종목군들이 뭐 골고루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대신 거래대금은 소폭 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장 막판에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끄집어 올리면서 지수만 좀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뭐 알테오젠, 그 다음에 HLB 그룹주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올라왔고, 2차전지가 좀 대반등을 좀 해주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수는 지난 목요일 약간 조정을 보이더니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3연속 양봉과 함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연동이 일부 되긴 하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참 어렵다 보니 미 증시는 패스하고, 지수의 영역으로 보면 현재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이 지수의 조정이 거의 미미하게 왔다가 벌써 가버렸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세우면서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최근 코스피는 하나그룹주가 하드캐리를 계속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붙으면서 올려지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죠. 코스닥의 경우 레인보우도 거대해졌으며, 지난주부터 HLB 그룹주가,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 클래시스 등 여기도 여전히 특정 시총 상위 쪽에서 지수만 끌어당기는 흐름이 이곳저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쪽에서 들고 있으면 몰라도 잘 매매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 기준에서 말이죠. 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씩 땡기고 그냥 안 움직이고, 10%씩 땡기고 안 움직이고, 이런 게 미리 들고 있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올릴 때 순간 사면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 거래대금 없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팍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포착이 좀 어려운 거죠. 자, 동시에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반도체는 신기술 쪽으로 유리기판, 그리고 드론, 로봇, 의료 AI 이쪽 영역에서 강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글로벌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강한 놈들은 전부 다 신균 상장주에 몰려있다 람입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시장의 특징이고 핵심이다라고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이러한 관점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돌고 순환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그룹주의 경우 제 기준에서 여기선 더 먹을 것이 많이는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급등락에 따른 트레이딩은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유동성이 받쳐주니까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고, 하나비전이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급락을 한 이후에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는데 351선에서 그냥 귤적 반등을 했다. 일단 오늘 뭐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을 트라이는 했는데요. 돌파가 나오면 돌파 관점에서 봐줄만 하다로 코멘트 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이 기사가 매수로 볼 수 있다. 저는 이게 꼭 하락의 이유로 봐야 되나 라는 말씀을 좀 했었죠. 아침에 이거는 저희도 추천을 좀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뭐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재탄 기사와 가까운 거라 매물을 소화해 버리는데, 매매는 했지만 저는 매도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냥
최저점에 잡았네요. 26,150원에 정확히 딱 잡아가지고 한마디 먹고 팔았으니 속 터질 일이죠. 오늘 저점 대비해서 이 시총 무거운 게 한 9% 8%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매매가 돼버렸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거래대금 8천억을 동반하면서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도 뭐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강한 종목은 조정 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SMR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지금 당장 말 아니더라도 추후에 뭐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테라 파워, 그 다음에 뭐 몇 개 있죠. 오클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등등. 일단은 미국계 쪽은 이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 한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전까지 하면 5개인데 이 한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뭔가 수주를 했다 치자고요. 그랬을 때는 그냥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고 보조기기는 BHI가 가져가는구나. 왜? 얘네들이 하는 회사가 없구나. 그래서 이 원전에 파운드리라고 하는구나, 원전의 TSMC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금은 심플하게 판단을 하고 봐야 됩니다. 밸류를 따지자면은 뭐 하나오션 밸류 지금 100배더라고요. 퍼 100배. 밸류는 의미 없고, 왜 수급으로 몰아칠 때는 밸류는 과거 경험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꺾였을 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밸류에 대해서 비쌌구나 그때 인지할 때 우리도 같이 조심하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면 그만이지 않나 싶고요. 뭐 당연히 조심하지만 자, 유리급판의 경우 PI가 변동성 주의 구간 같습니다. 오늘도 시가를 무려 15%를 뛰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웬만한 강신장 아니면 시가로 보기는 어려웠을 종목 같고요. 피롭스틱스도 장중에 쌍봉 만들고 일단은 밀렸죠. 그렇다면 하위 쪽 종목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만 보십시오. 네, 빠지면 아예 보면 안 된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업 투자와 또 주말 리커전의 상승, 그리고 금일 3빌리언의 아스트라제네카 이슈의 급등 마감인데요. 일단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올라왔으니 조정 이후에 돌파도 눌림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작년 말에 의료 AI 루닉과 함께 엄청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를 붙였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하고도 관심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26일날 유럽에서 영상의학 학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루닛이 그 논문을 또 26개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 다음 주에도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AI 섹터의 경우 내일 18일 오후 1시경 XAI의 그록3 공개 예정에 이미 선반영됐다. 이쪽은 관심 없다. 2차전 쪽이 최근 현대차 전고체 이슈로 유일 에너테크가 급등 이어가더니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데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이건 체크 정도.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CXL, 소캠 등 자금이 아주 빠르게 순환하고 있으며 각 파트별 대장만 알면 됩니다. 오늘 뭐 3 에어로로직스가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출자한 펀드에서 7.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LPDDR5 솔루션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일단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대금이 좀 약해요. 어떻게 될지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에럭스 같은 경우도 어제 이렇게 막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잘 올라갔습니다. 종가 고가인데 이거는 지지와 저항 차트만 보고 이제는 가야 됐고, 자율주행 쪽은 숨고르기 중인데 3월 1일날 스위스 자율주행 전면 시행이죠. 우리나라도 계속 자율주행 이슈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은 로봇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자, 로봇에서 메타 이슈는 좀 신선했습니다. 요새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사실은 갭 뜨고 나서 밀릴 때 분할 매수해서 올라올 때 정리해야 되는데 딱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힘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안 볼 것 같고요. 정부의 휴머노이드 관련 팀 구성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리 끌리는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 대기업과 함께 지분 투자와 합병과 뭐 이런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부에서 뒷북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닥
관심은 가지 않습니다. 차트가 좋은 종목군들만 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제한 관련 일정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18일 미러 장관급 사우디 회담, 20일 키우 특사 방문. 근데 주가들이 별로 신통치 않음을 좀 보이는데요. 어찌 보면 오픈된 재료가 신선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라고 약간은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름테라피틱스 상인데 기사에 86,000원 네, 86,000원 입증할 기술 이전 성과 라고 하는데요. 이 오름테라피틱스가 이제 잘 나가다가 이 상장할 때 가격이 떨어졌던 거는 뭐냐면은 부작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시장에서 이제 다 빼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래요. 이거는 단적으로 그냥 차트만 보고 이제 그 힘을 보고 이제 봐야 된다. 부작용 이슈가 있긴 있었다. 굉장히 대단한 회사고 좋은 회사고 이승훈 대표도 이제 뭐 리가캠 대표와 함께 LG생활에서 근무하고 사노피 연구팀장, 연구소장이었나? 출신이었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이 부작용 이슈가 노이즈가 풀리면 그때는 또 폭발해 볼 수도 있는 기업이죠.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디스카운트를 좀 만들어 놓은 요인일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신규 상장주는 항상 시가가 중요하고 시가의 고점을 넘기면 단기 슈팅도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선에서 종목을 바라보면 될 것 같네요. 아마 내일 볼 것 같고요. 물량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도 좋고 지수도 좋지만 매일 종목들이 바뀌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회는 매일 찾아오고 있는데요. 조급해서 상승장의 수익을 못 낸다는 생각이 들거나 손실의 장조원이 빨리 복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 깨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웬만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비싸기도 하고요. 또한 아침에 강한 친구들이 시가 갭 상승을 엄청 높게 출발하고 난 이후에 계속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강한 시세를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장중 뉴스 나오고 시세 나오고 이를 제외하면 그냥 원래 강했던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많은 종목군들이 리뷰를 하면서도 그림에 떡인 종목도 제 기준에선 참 많습니다. 대신 하나 좋은 것은요. 대금이 탄탄하다. 이 부분입니다. 강한 종목들 장중 눌림이나 혹은 급등주 신고가 3, 5일선 눌림이나 대형주 11선 눌림을 연구해서 보는 방법도 지금 장에서는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법들은 매우 베이직한 방법이죠. 알아도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저 또한 이런 매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강력한 종목이 있으면 3, 5일선 기준에서 보는 정도에서 이 하락 지지가 확인되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혹은 워낙 이제 시장에서 계속 차트를 보고 있다 보니까 눌림도 보지만은 눌림보다는 돌파 성향이 더 강한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계속 바꿔가는 부분이에요. 눌림으로 가서 돌파 때 불타기를 더 세게 들어가 버리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이쪽에 많이 칼을 갈고 업그레이드를 이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돌파는 워낙 많이 하고 계속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돌파 보는 눈은 정말 자신 있고 돌파도 들어가면 손절 빠르기 때문에 사실 겁나지는 않아요. 매매가 눌림을 더 잘해야 되겠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에서 뭐 특별한 종목군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를 잠깐 보면 코스닥이 이때 저도 그 레버리지 ETF 들고 있었는데 다 털려버렸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저는 여기가 단기 저항이 될 줄 알았어요. 768포인트 근데 765포인트 여기를 뚫고 올라왔는데요. 이런 고점이 많이 붙어 있고 깨지는 구간들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 차례 정도 뭐 지수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점 627포인트에서 지수가 올라온 폭은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수가 어느새 몰랐는데 20%가 좀 넘게 12월달 저점에서 올라왔다.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단기 눌림이 좀 나오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게 언제일지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한 차례 정도 올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양호한 흐름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 상단 언저리 움직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좀 세게 올라갈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강한 반등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하나 그룹부터 하나 볼게요. 하나의 에어로로직스 자 급등을 하고 여기서 실적과 함께 20% 정도 올랐나요? 20% 오르고 뭐 3일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급등을 합니다. 전형적인 상방 피라미딩 해서 강한 종목의 특징처럼 올라왔고요. 오늘 장중 10%가 올라가면서 42만원에서 저점이 얼마죠? 40만원 잡고 60만원 기준이면 단기에 50%를 대형주가 올렸다. 저는 이거는 숏감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만원 이상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모습이고요. 한화 오션도 오늘 8만원을 넘기면서 장중에 이제 좀 추가로 상승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런 급등주가 언제 저항을 많이 받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볼린저 밴드를 깨고 다시 부딪히는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일을 찍어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내일 이제 올라가게 되면 볼벤이 저항이죠. 즉 오늘의 고점을 내일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맞고 떨어지면 내일이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볼벤에서 맞고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볼벤을 뚫고 맞고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박스권을 그리고 내려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벤을 돌파하고 볼벤을 해서 볼벤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그때부터가 이제 이런 구간들이 다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 절묘하게 어제죠. 어제 이 음봉 이 돌파를 했던 음봉 어제도 너무 강하게 떨어져서 이 음봉에 저도 체크를 안 했는데 매수할 생각을 좀 안 했네요. 하락이 깊어서. 근데 이제 어제 음봉 구간에서 뭐 지지를 보여주고 오늘 5일선에서 찍고 반등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장 당시에 발생됐던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자마자 급락이 나왔고 지금 매물 소화라면 이런 구간을 올라쳐서 돌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돌파를 하려면 뭐든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안 나온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걸 돌파시키는 모멘텀은 뭐 별거 있겠습니까? SK 하이닉스의 TC 본더 납품 이슈가 나와야 돌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슈와 맞춰서 그 수급이 들어오고 하면 돌파로 간주하고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종목이 저는 웬만하면 이슈가 없으면 아무리 강해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슈가 있으면 매매를 하죠. 이슈가 있으면. 자,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오늘 올라오다가 좀 밀렸는데요. 장중 마이너스 5%까지 빠지다가 좀 밀렸습니다. 여기 일단은 악성 매물대가 생긴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생긴 거라고. 근데 이제 뭐 기업 결합 뭐 승인 아직 좀 안 나와서 사명 변경까지는 안 나왔는데 워낙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라 항상 이래요. 첫 11선 그 다음에 11선이 이탈하면 첫 21선에서는 올라온다. 대장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첫 11선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뭐 3음봉 21선 근처 대반등 뭐 이런 흐름으로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 UL 로보틱스가 시간 외에 한 8%대 상승하면서 이 고점을 넘겼네요. 고점을 좀 넘겨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얘도 상장 이후에 장기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제 돌파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시세를 주는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최근에 시장이 올라갔는데 얘는 협동 로봇의 그 ARM 관련된 부분이라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종목을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악성 매물대를 이 거래가 터진 구간을 내일 넘기면서 돈을 더 많이 터트린다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요새 그 PIE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기로 올려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괴물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완전 단정 짓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원익홀딩스가 이제 메타와 어무예백을 맺었던 종목이죠. 일단 3,300원 의미 있는 구간이었고, 밑으로는 이런 박스권 하단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조정의 깊이가 깊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회원님들한테 3,100원 정도 매수를 걸어 놓으셔라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까지 안 밀려 버려 가지고 좀 보지는 못했고요. 저도 이거는 매매는 위는 마킹만 해 놓고 밑에서 좀 잡았다가 밑에서 추가 매수하고 일정 부분 남은 그 약수익에 좀 팔고, 여기에서 사실 여기서 불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또 35,200원이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5,200원 구간, 35,200원 여기 35,000원 구간에서 돌파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은 매도는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좀 보는 거는 별로 같더라고요. 이런 구간들 악성 매물대가 너무 강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고, 평소에 이제 끼가 이 위 구간에서는 종목이 잘 안 가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은 청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마무리를 했고, 오늘 의료 AI 쪽에서 이제 보면 룬이 또 제법 강합니다. 대주주, 2대주주 매도 이슈가 있으면서 하나의 지금 악성 매물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 악성 매물대, 즉 거래 대금이 많은 악성 매물대를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다시금 돌파를 시도할지 내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자리가 지금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받을 텐데, 저항 받고 원형으로 밀려서 돌려 세우면 얘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7월 26일 날, 2월 26일 날부터 유럽에서 영상의학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룬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3빌리언 이런 친구들도 이제 유럽 학회가 있기 때문에 얘가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이런 아무튼 좋은 이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강했던 애들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3빌리언도 돌파로만 좀 보고 한 계속 1.5% 2% 뛰기, 여기서 들어가서 1.5% 이것도 한 1.5%, 그 밑에는 0.5% 이렇게 매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추천을 이 구간 종가 근처에서 추천을 했는데 10원차로 이거는 안 된 것 같아. 10원차로 안 돼서 동시호가 이거는 팔아야 되는 차트의 흐름이었는데 좀 아쉽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매물대를 일단은 한번 트라이를 했어요. 악성 매물대 구간을 트라이를 했고 한 방에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밀릴 텐데 6,5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게 이제 내일의 3일선이기 때문에 지지되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에이럭스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항상 이런 악성 매물대를 만들고 이슈가 이어지고 트렌드가 맞는 종목군들은 계속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상향 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급등할 때는 추격 매수하는 건 좀 비추고요. 떨어질 때 또 눌림 잘 활용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SO, SRAP도 자율주행의 대장 종목이죠. 워낙에 상장할 때 이 구간에서 매물이 많아서 그런지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때 들어오고 나서 철저하게 이런 자리 지지하고 올라왔고, 다시 여기 올라와서 고점 돌파하고 급락이 나왔지만 지지하고 올라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이 지지가 되면 이제 3월달에 이슈도 있고 자율주행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 장대 음봉의 중심값 혹은 이런 자리까지 가지 않겠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때그때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일단은 관점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자, TLB가 어제는 CXL로 상가를 갔는데 연속적으로 소캠이라는 또 이슈까지
나오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터졌습니다. 일단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의미 있는 구간들을 지금 각각 다 트라이를 한 거죠. 강력한 매물대 여기, 강력한 매물대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은 겁니다. 이 종목이 나중에 밀렸을 때 이런 구간들, 그리고 여기 상한가 이후에 이 매물대에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뭐 중간 정도 반등하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별히 눌림으로 봐야 되겠죠. 3월달부터 SK하이닉스, CXL 양산한다니까 봐야 되고, 네오셈은 과거 대장이었는데 위에 워낙에 이 산이 높아서 그런지 잘 못 갑니다. 그래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도 같이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심택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심택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거래가 많이 터졌다. 거래가 많이 터졌다. 이 정도로만 심택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면 뭐 급락하고 떨어졌는데, 이런 구간들이 과거 보면 26,150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 이제 음봉이 있죠. 26,100원에 음봉이 있는데 이 구간에 지지가 되었냐 안 되었냐, 예?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냐 아니냐, 이거를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서 주가를 돌려 세웠냐, 그러면 최소한 26,300원 400원에서는 매도의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26,000 뭐 2, 300원대는 매도의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 하고 이 첫봉 이거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해버렸는데, 왜냐면 아침에 이제 시작과 함께 매도의 강도가 프로그램이 360억 70억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려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종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대금을 쌓아놓고 올라오고, 모르긴 몰라도 이거 외국인 외국인 누적 수량 자체가 엄청나죠. 종목이 외국인 누적 수량이 보면 엄청나요. 주식수가 9천만 주니까 뭐 7천만 주, 대략 한 7천만 주를 엄청나게 지금 매집해 놔 있어서 외국인들이 엄청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종목이 지금 발동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외국인들 의지에 따라서 급등시키려고 맘먹으면 급등시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누적 수급이 어마무시한 종목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BHI도 오늘 11선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일단 이 친구는 여기가 중요할 거고요. 연봉 기준에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21,600원, 오늘 21,600원 연봉의 상단을 지지하고 일단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연봉의 신고가 이 앞에 음봉을 돌려놓고 올라와서 한 차례 더 급등을 하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 화인텍, 이 조선 안에서 지금 기자재 쪽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는 하나그룹주를 제외하면은 동성 화인텍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LNG 본행제 하는 회사고요. 본행제 하는 회사라 지금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기서 눌림 포인트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